안녕하세요, 이라디자입니다.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희궁의 아침 50평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.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집에 오래 사셨다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에 들어오시게 된 집입니다. 기존에 이 집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불편한 점이나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면서도 좀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분위기를 좀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려고 노력을 한 현장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도 경희궁의 아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, 여기가 층수도 좀 높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아침에는 햇살이 굉장히 되게 잘 들어오는 집이에요. 그래서 이 집을 디자인할 때 조금 더 동양적이고, 그 다음에 이 햇살을 받았을 때 느낌과 집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. 전체적인 톤 같은 경우는 베이지 톤으로 이제 집을 디자인하였는데, 기존의 주방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인 하리 부분이나 주방이 좀 좁아서 대면형 아일랜드가 들어오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, 군데군데 좀 죽는 공간들도 있었고, 평원 때에 비해서 방의 넓이가 굉장히 커서 고용 공간이 되게 협소해 보이는 단점이 있었는데, 그쪽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. 이제 이 집을 어떻게 바꿨는지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에 비해서 이 현관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요.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의 단점이 이 모든 공간들이 방이 좀 넓고 공용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첫 번째 느낌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신발장으로 다 만들어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신발장을 다 채우지 않고 약간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좀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연출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쪽 공간이 주방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도어가 되어 있던 공간인데,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방 발코니를 확장을 하여서 그 공간까지 주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의 동선은 맞고, 복도 쪽에서 볼 수 있게끔 커다란 그림을 배치하여서 이 복도 공간을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이쪽 공간에는 저희가 커다란 중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꺾여 있기 때문에 중문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, 아무래도 이 집에 오래 사셨던 경험으로 현관에서 조금 이 바람 같은 게 들어오고 소음이 좀 신경 쓰신다고 하셔서 이쪽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해 드렸습니다. 이 슬라이딩 중문 같은 경우는 포켓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고, 이런 식으로 브론즈 유리를 사용하여서 거실에서 봤을 때도 이 현관 부분이 조금 깔끔하게 연출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. 평상시에 중문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열어놓게 되면은 매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느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중문을 닫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닫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거실 공간에 있던 인터폰이랑 스위치 이런 제품들은 각 공간에 이동을 해드렸는데요. 여기 이쪽 같은 경우도 인터폰을 이쪽에 배치하고 스위치를 여기다 만들어서 여기서 다 제어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쪽은 기존에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던 도어 밀집 구역입니다. 저희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는데,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하셔서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복도 공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. 현관에서부터 복도 공간까지의 이 벽체는 저희가 트래버틴 소재의 박판 타일로 마감을 하여서 조금 더 단단하고 부드럽고 자연적인 느낌을 연출하려고 하였고요. 원래는 이 기둥이 필요 없지만 여기 공간에 조금 더 시선의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 공간에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, 이 기둥을 똑같이 트라버틴으로 하기보다는 자연적인 느낌, 마치 돌로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의 기둥을
저희가 디자인하여서 배치하였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색깔이 이 집에서 가장 어두운 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톤으로도 좀 더 시선을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주고, 이런 트라버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리석 느낌 중에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에 속하기 때문에 이 트라버틴과 대비될 수 있도록 이 공간에 기둥을 포인트로 넣었습니다.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화장실과 자녀분들 방, 그 다음에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. 여기에 좀 커다란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팬트리를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골프백이나 아니면 이것저것 좀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, 이런 식으로 폴딩 도어로 제작을 하여서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 팬트리와 화장실, 그 다음에 자녀분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총 4개가 있어요. 이 공간에는 무언가 놓지 않고 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스텝도어로 저희가 디자인하였는데, 조금 더 간결한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 도어의 마감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제어를 하여서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았을 때 이 벽면이 이 도어의 도어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테일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간이 주방입니다. 저희는 이 집을 디자인하면서 경희궁의 아침에 그 경희궁이라는 이름처럼 동양의 신전 같은 느낌을 연상하면서 이 공간을 디자인하였습니다. 트라버틴 타일을 세로결로 배치하고, 그 다음에 철거되지 않는 보나 내력벽 기둥을 사용하여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약간 고고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 여기 주방 같은 경우는 이 경희궁의 아침에 약간 특징적으로 있는 이 하리 공간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공간을 나누고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이 하리 공간을 조금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, 그리고 이 어색하지 않게끔 풀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처마를 연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. 아무래도 이 처마 디자인이 조금 뭉툭하게 되면 투박해 보일 수 있어서 얇은 철판을 사용하여서 천장까지 도장을 하였고, 이 공간의 사이사이에 간접 조명을 배치하여서 단 내려와 있는 것들이 얇아 보이지 않고 이 집의 아이덴티티로 남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짧은 주방과 테이블이 이 공간에 배치하고 있었는데요. 대면 주방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아일랜드를 크게 넣어 드렸습니다. 아일랜드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천장의 디자인과 같이 신전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 아일랜드를 안쪽으로 꺾는 타입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. 약 20cm 정도 공간이 있어서 파체어를 두고 간단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파체어를 놓는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조그만 테이블을 올려놓는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안쪽을 파드리는 디자인을 하는데, 의자가 없을 때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때 같은 경우는 의자를 놓는 기능만 있고 이 아일랜드의 디자인을 해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의자를 배치하지 않으실 때도 조형적으로 아일랜드가 보이실 수 있게끔 약간의 사선 처리를 하여서 천장의 처마 느낌의 라인과 이 벽의 엣지 같은 경우도 모두 이제 라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직선적인 느낌만 사용하여서 이 공간이 조금 더 간결해 보이고 차분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.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최대한 넓은 사이즈를 연출하실 수 있게끔 3600에 1200 정도 되는 아일랜드를 배치해 드렸고요. 기존에 다용도실이었던 공간을 확장을 하여서 이쪽 뒤쪽 공간은 냉장고와 키 큰 장을 다 배치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조리 공간과 그 다음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일랜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 아일랜드의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인덕션이 이 상판에서 튀어나오지 않게끔 타공을 하여서 1:1로 마감을 해드렸고요.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고 좀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만들어 드렸고요. 그리고 여기 뒤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냉장고를 배치해 드렸고요. 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, 이 집이 일반적인 집보단 층고가 조금 높은 편이어서 장 같은 경우도 최대한 천장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만들어 드렸습니다. 여기 키 큰 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팬트리 공간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안쪽에는 선반과 이쪽에 콘센트도 같이 배치해 드려서 여기에 이제 홈바처럼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 가구 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모두 다 LPM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하고,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도 좀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이 안쪽 속장도 LPM으로 다 사용해 드렸습니다. 이 공간이 원래 다용도실 공간이었는데 여기 세탁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. 이 세탁기는 장 안에 설치하여서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세탁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장 사이즈에 맞춰서 세탁기를 여기에 매립시켜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간이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커튼을 젖히게 되면은 여기로 아침에 햇살이 굉장히 부드럽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을 살려서
이런 식으로 햇살을 느끼실 수 있게끔도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. 기존에 이쪽 공간이 발코니였던 공간을 저희가 확장했기 때문에 이쪽 문을 여시게 되면은 여기는 실외기실로 나갈 수 있는 도어가 배치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쪽은 거실입니다.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와 다이닝 그리고 거실 공간이 하나로 구성된 LDK 구성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에어컨 박스와 하리 디자인을 T자형으로 배치를 하여서 멀리서 이제 거실을 봤을 때 하나의 광장처럼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였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TV가 들어가실 수 있게끔 메리박스를 만들어 드렸고요. 여기는 천장과 벽면은 발레나 발페인트로 마감을 하였고 바닥 같은 경우는 1200에 600짜리 타일형 강마루를 사용하여서 이 공간을 마감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TV 공간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도 조금 포인트를 주어서 저희 복도 쪽에 사용된 트라버틴의 타일을 이쪽에 배치를 하였고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이 공간의 무드도 잡아드렸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공간에서 가장 먼저 돋보일 수 있는 게 이 천장의 처마 디자인인데 이 처마 디자인과 이 라인들이 잘 어우러져서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. 여기는 이제 다이닝 공간입니다. 기존에 이제 주방에 있던 이 식탁이 이쪽을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공간에 배치되게 되었는데요. 이 동선적으로 봤을 때도 아일랜드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커다랗게 사용될 수 있게끔 익스텐션이 되는 다이닝 테이블을 저희가 제안드려서 놓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홈바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 이 홈바를 디자인할 때 그냥 거실 쪽에서 이쪽까지 쭉 일자로 이어서 이 아트월 공간을 디자인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복도 쪽에서 보이는 돌 느낌의 기둥과 그 다음에 천장의 하리 디자인이 굉장히 포인트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TV 아트월 공간을 오히려 좀 수수하게 디자인을 하고 또 기능적으로도 필요한 공간입니다. 이쪽에서 또 홈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랍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 다이닝 공간에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공간의 디테일을 좀 보시게 되면은 TV를 이제 반매립을 사용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임기나 기타 장비들을 이쪽에서 연결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콘센트와 HDMI, 랜선 같은 경우를 여기다 다 배치를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콘센트는 TV 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. 여기서 게임기를 올려놓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쪽 공간은 거실을 확장하면서 생긴 공간인데요. 여기도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이 기둥을 사이로 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선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수납과 하부장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. 아무래도 좀 답답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는 브론즈 유리로 이 맞은편 공간도 투영할 수 있게끔 해서 이 공간이 좁아 보이지 않게끔 연출해 드렸습니다. 이쪽은 이제 복도 공간입니다. 기존엔 이쪽에 도어가 달려 있어서 이 공간까지 막히게 되면은 공용 공간은 굉장히 협소해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벽을 철거하여서 현관에서 들어오셨을 때 바로 보이는 공간에 이렇게 화장대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오브제 공간을 배치하고 브론즈 유리를 사용해서 공간이 투영돼서 좀 더 깊어 보이는 복도가 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. 이 거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여서 분위기 있게끔 연출할 수 있도록 또 이 거울을 디자인하였습니다. 이 복도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히든 도어가 아니라 스텝 도어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. 도어의 색상 같은 경우도 이 자연적인 느낌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약간 이제 어둡지 않은 원론 느낌의 색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였고요. 그 다음에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공간의 깊이감이 느껴질 수 있게끔 스텝 도어의 깊이도 많이 넣어 드렸습니다. 여기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인데요. 기존의 안방 문의 위치가 이쪽에 이 도어와 맞춰서 이제 라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도어의 위치도 약간 왼쪽으로 옮겨서 이 안쪽에 또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. 같이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이제 안방입니다.
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을 장으로 가득 차 있지만 행잉으로 만들어 드리고 상부장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는 커다란 화장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울을 놓아서 들어오셨을 때도 가구로 차 있지만 좀 가벼워 보일 수 있게끔 답답하지 않게끔 연출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서랍을 다 배치하여서 수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. 이쪽 서랍장은 맞은편을 침대 헤드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렸고요. 여기 독서등도 배치하여서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이 협탁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쪽 공간은 기존에 이제 좀 커다란 세면대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커다란 세면대가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아서 복도 쪽에서 보일 수 있는 오브제 공간과 여기는 키 큰 장으로 좀 배치를 하여서 수납을 더 채워 드렸고요.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. 안방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기존에 세면대도 타일 세면대로 만들어 드리고 여기에는 조적 파티션과 조적 욕조를 만들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.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앉으실 수 있는 벤치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여기에 원래 그 샤시가 있었습니다. 이 샤시 공간이 아무래도 내가 샤워를 하다 보니까 샤시 틀에 물도 좀 쌓이고 곰팡이도 생기고 관리가 안 되셔서 과감하게 여기는 단열을 하고 이 샤시를 막아서 결리도 용이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욕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?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집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느낌의 드라마틱한 현장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톤과 그 다음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서 처음부터 컨셉을 약간 신전 같은 느낌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마감재들과 포인트들을 선정하여서 체계적으로 디자인해 본 현장이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집이 완성되고 나서 처음에 조금 고민했던 부분인 천장의 보호 부분과 그 다음에 도어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는 돌 기둥 같은 경우의 디테일이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집에 조화롭고 새로운 느낌의 포인트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현장이었고요. 그리고 이 집에 고객님들께서도 완성된 집을 보고 완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셔서 되게 만족스러운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저희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게 레이아웃인데요. 이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삶의 형식을 바꿔줄 수 있는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5년이나 10년 뒤에도 새로 나오는 어떤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새로운 그 형식들도 우리 집에 다 적용할 수 있게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현장을 이쁘게 디자인해준 김지연 디자이너와 이 현장을 또 이쁘게 마감하고 시공하느라 고생한 우리 박민철 현장 매니저와 최재영 현장 매니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